형, 이민 법무사랑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 우선은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와 변호사 모두 전문가 집단이라고 봐야 하겠지. 이민 법무사는 주로 일반적인 비자 상담과 신청 대리를 많이 하고, 변호사는 비자뿐 아니라 재심, 법적 분쟁, 계약서 등 더 넓은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특히 비자 거절이나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땐 변호사가 법률적 근거와 대응 전략을 직접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비자 업무는 둘 다 가능하고, 하지만 법적 이슈가 얽힌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더 넓게 대응 가능하다고 보면 돼. 이민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와 비자를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이민 법무사분들도 비자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 다만 비자 상황이 단순하지 않거나 이전에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봐. 예를 들어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또는 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반박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할 수가 있어. 실수 없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 형, 그러면 법무사한테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실제로 이민 법무사님과 협업하는 케이스도 많아.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나 진술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엔 그걸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거든. 그리고 일부 상황은 초기에 전략을 잘못 잡으면 구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민 법무사와 진행 중이라도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하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단계에서 적절히 조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형, 근데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비싸잖아. 근데 왜 굳이 같이 해야 돼? 그래,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수임료가 이제 이민 법무사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지. 그런데 왜일까?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지. 단순한 신청 대행을 넘어서 법적인 리스크 분석과 법적 대응이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비자 거절 위기, 과거 이민 기록 문제, 거짓 진술 의심, 복잡한 동반 가족 조건 등 뭐 이런 건 단순 절차 지식만으로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 변호사는 법률 해석, 판례 분석, 이민성의 행정 권한까지 대응할 수 있어. 그리고 성공률 자랑 광고도 못해. 왜냐하면 변호사에겐 그게 기본이니까. 그만큼 전문적이고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복잡하거나 애매한 케이스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